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좀 색다른 이야기 하나 들고 왔습니다. 통쾌하거나 웃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가슴 한켠이 살짝 저려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김삿갓 하면 재치 넘치고 양반 혼내주는 분으로 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김삿갓도 사람이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발이 멈추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누군가의 눈빛 하나 때문에 말이지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봄날 냇가 빨래터에서 생긴 일인데 자 한번 들어보시지요. 때는 봄이었습니다. 냇가의 버들이 초록빛으로 늘어지고 물소리가 유난히 맑은 날이었지요. 우리 김삿갓이 그 냇가 옆길을 터벅터벅 걷고 있었습니다. 보름도 넘게 산길만 걷다 보니 신발 밑창이 다 닳았지요. 주머니엔 한 푼도 없었고 배는 고팠습니다. 아침에 주막 아주머니한테 얻어먹은 보리밥 한 그릇이 전부였는데 그게 벌써 몇 시간 전 이야기였지요. 그래도 그게 늘 하던 삶이니 크게 서럽지도 않았습니다. 봄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길가에 진달래가 피어 있었고 바람에 꽃잎이 날렸지요. 저 멀리 산등성이엔 연두빛 새잎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다면 참 좋은 날이었을 겁니다. 아니, 배가 고파도 좋은 날이었지요. 이렇게 봄이 한창인 날에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었으니까요. 우리 김삿갓은 늘 그렇게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물소리에 섞인 방망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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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적이고 경쾌한 소리였지요. 그 소리에 발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가보니 빨래터였습니다. 냇가 돌 위에 마을 안악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방망이질을 하고 있었지요. 빨래들이 냇물에 출렁거렸고 비누 거품이 물 위를 떠다녔습니다. 햇살에 물방울이 반짝반짝 튀었지요. 냇물 위로 봄바람이 살살 불었습니다. 빨래터 옆 버드나무 가지가 그 바람에 하늘거렸지요. 참 평화로운 봄날 오후였습니다. 안악 하나가 웃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 집 총각이 벌써 장가를 간다고? 또 다른 안악이 방망이를 멈추고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어머, 진짜? 그 총각이 아직 애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어쩜 그렇게 빠르대. 한 안악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딸보다 어린데. 이 동네 총각들은 다 어디 갔어? 왜 이렇게 빨리 장가를 가? 또 한바탕 웃음이 터졌지요. 웃음소리가 물소리랑 섞여서 봄냇가가 온통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김삿갓, 저도 모르게 그 풍경에 발을 멈추고 서 있었습니다. 보름 넘게 혼자 산길만 걸어온 사람한테는 그 소리 하나하나가 다 반가웠거든요. 사람 사는 소리, 웃음소리, 방망이 소리. 그냥 그 자리에 한참 서 있고 싶었지요. 아, 세상에 이런 소리도 있었지. 하는 마음으로요. 조선 팔도 어디를 가도 사람 사는 곳엔 이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참 좋았지요. 집은 없어도 이런 소리가 들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잠시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악들 무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혼자 앉아있는 여인이었지요. 나이는 20 안팎이었습니다. 아직 처녀 티가 남아있었지요. 연두빛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봄날 냇가에 앉아있으니 꼭 그 풍경의 한 부분 같았지요. 머리는 단정하게 쪼글졌고 귀 밑 잔머리가 봄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이목구비가 수려하다기보다는 그냥 반듯한 얼굴이었지요. 보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 드리운 그늘이 오히려 더 눈에 들어왔지요. 옆에서 안악들이 그렇게 떠들어도 거기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혼자 빨래를 하고 있었지요. 빨래를 물에 담갔다가 꺼내서 비틀고 돌 위에 펼쳐 방망이질을 했습니다. 그 손놀림이 익숙했지요. 오래 해온 일처럼 자연스럽고 그러면서도 어딘가 기계적이었습니다. 몸은 빨래를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딴 데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이따금 손이 멈추더랍니다.
방망이질을 하다가 문득 멈추고 고개를 들어 먼 산을 바라보는 거였지요. 산등성이 너머로 무언가를 보려는 것처럼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봄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있었으니 그 너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래도 그 여인은 한참을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옆에 있던 아낙 하나가 말을 걸었지요. 아가씨, 왜 그래? 어디 아파? 여인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리고 다시 방망이질을 시작했지요. 아낙은 고개를 갸웃하다가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 또 손이 멈췄지요. 또 고개를 들어 먼 산을 봤습니다. 이번엔 더 오래 바라봤지요.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참은 사람처럼요. 눈가가 잠깐 촉촉해지는 것도 같았지요. 그런데 금방 다시 고개를 숙이고 빨래를 집어 들었습니다. 참는 것도 이젠 익숙해진 사람처럼요. 그걸 보니 더 마음이 걸렸습니다. 저 여인, 저 눈빛이 어제 오늘 것이 아니구나 싶었지요. 오래된 마음이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우리 김삿갓이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뭔가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저 먼 산 너머 어딘가에 저 사람이 기다리는 게 있구나. 아니면 저 눈빛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체념인 건가? 어쩌면 그리움과 체념이 뒤섞인 눈빛인지도 몰랐지요. 궁금했습니다. 이름이 뭔지, 어느 마을에 사는지, 저 먼 산 너머 누가 있는 건지. 그런데 물어볼 수가 없었지요. 낯선 나그네가 빨래터에 서서 모르는 여인한테 말을 거는 건 예의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서서 바라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였지요. 배도 고프고 어서 가서 밥 한 끼 얻어먹어야 하는데 발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조선 팔도를 제 발로 걸어다닌 발이 그 빨래터 앞에서 꼼짝을 안 했지요. 참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길 위에서 숱한 사람을 만났지만 이렇게 발이 멈춘 적이 없었거든요. 예쁘다고 발이 멈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눈빛이었지요. 그 여인이 먼 산 바라보는 그 눈빛 하나가 조선 팔도 걷던 발을 세워버렸습니다. 그것도 밥도 못 먹은 배고픈 낮에 말이지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이 안악들이 빨래를 한 무더기씩 들어 올려 물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도 빨래를 들어 힘껏 비틀었지요. 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냇물에 헹궜지요. 그러다 또 멈췄습니다. 이번엔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그냥 무릎 위에 빨래를 올려놓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먼 산도 아니고 냇물도 아닌 그냥 허공을 봤지요. 그 눈빛이 아까보다 더 깊었습니다. 마치 이 봄날도, 이 냇가도, 이 빨래도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요. 아낙 하나가 그 여인 옆을 지나치며 말했지요. 빨리 해 지기 전에 다 말려야지. 여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이 왜인지 마음에 걸렸지요. 저 사람, 저 봄날 냇가에 있으면서 정작 봄을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 주변이 이렇게 환하고 따뜻한데 저 혼자만 다른 곳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쓰였지요. 우리 김삿갓도 그런 날들이 있었거든요. 먼 산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데 자꾸 어딘가를 보게 되는 날들이 그 눈빛이 남 같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김삿갓 평생 길 위를 걸으면서 외롭지 않은 날이 없었지요. 낮에는 길이 있으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별 아래 혼자 누워있으면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돌아갈 집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그냥 아침이 오면 또 걷고 저녁이 되면 아무데나 눕는 삶 그 삶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끔은 무거웠지요. 그래서 봄날 빨래터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그렇게 반가웠던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 속에서 혼자 조용히 앉아있는 저 여인이 더욱 눈에 들어왔던 건지도 몰랐지요.
그러니 저 여인의 눈빛이 남 같지 않았던 겁니다. 먼 산을 바라보는 것이 꼭 자기가 밤마다 별을 바라보던 것 같았거든요. 거기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어딘가를 상상하고 싶어서 보는 그 눈빛. 김삿갓도 저 여인도 결국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지요. 길 위에서 오래 산 사람은 그런 눈빛을 금세 알아보지요. 그래서 발이 멈췄습니다. 그냥 서서 바라봤지요.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그 여인이 먼 산 바라보는 걸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여인이 또 손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먼 산을 보려는 찰나였지요. 그런데 이번엔 낯선 나그네와 눈이 딱 마주쳐 버렸습니다. 아이고, 민망한 순간이었지요. 여인이 깜짝 놀라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요. 빨래를 괜히 한 번 더 비틀었습니다. 어쩔 줄 모르는 사람처럼요. 우리 김삿갓도 민망하긴 마찬가지였지요. 모르는 여인을 한참 쳐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얼른 삿갓을 살짝 들어 올리고 목례를 했습니다. 실례했소이다 하는 인사였지요. 그리고 냇가 위쪽 바위에 슬며시 걸터 앉았습니다. 자리를 피할까 했는데 발이 또 말을 듣지 않았지요. 그냥 앉아서 붓을 꺼냈습니다. 시를 쓰는 척이라도 해야 거기 있을 이유가 생기니까요. 바위에 앉아서 그 빨래터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탁탁탁 방망이 소리, 졸졸졸 물소리, 아낙들 웃음소리. 봄 햇살이 냇물 위에서 반짝이고 버들가지가 바람에 하늘거렸지요. 그리고 그 여인이 이따금 먼 산을 바라보는 눈빛. 그런데 여러분, 그 눈빛이 참 묘했습니다. 슬프다고 하기엔 너무 조용하고 그냥 멍하다고 하기엔 너무 깊었지요.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 같기도 하고 뭔가를 이미 포기한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우리 김삿갓, 그 눈빛을 보면서 자꾸 생각이 깊어졌지요. 저 여인한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저 먼 산 너머 누가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이 마을이 싫은 걸까? 이 봄날이 싫은 걸까? 오래 길을 걸으면 사람 보는 눈이 생긴다고들 하지요. 맞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걸음걸이가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숨소리가 다르거든요. 행복한 사람은 발걸음이 가볍고 슬픈 사람은 어깨가 처져 있지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은 자꾸 먼 데를 보고 무언가를 잃은 사람은 가까운 것도 보이지 않는 눈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인은 먼 데를 보고 있었지요. 그러니 기다리는 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면 가고 싶은 곳이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 눈빛이 슬프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맑은 구석이 있었지요. 희망이라 하기엔 너무 희미하고 체념이라 하기엔 너무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참 사람 마음을 끌었지요. 저게 뭔지 알고 싶다, 저 안에 담긴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김삿갓은 나그네였습니다.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은 저기 가는 사람이었지요. 저 여인의 이야기를 들을 자격도, 들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시를 쓴 거지요. 짧은 시 한 수가 긴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게 김삿갓이 평생 믿어온 것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멀리 떠난 사람이 있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전쟁이다 흉년이다 하는 세월에 사람이 떠나는 일은 흔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보따리 싸서 나간 아버지일 수도 있고 징집 나간 오라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약속하고 떠난 사람일 수도 있었지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저 눈빛 속에 누군가가 있다는 건 알겠더랍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들었지요. 어쩌면 저 눈빛은 그리움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냥 이 마을을, 이 빨래터를, 이 반복되는 하루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인지도. 저 먼 산 너머에 뭔가 다른 세상이 있을 것 같아서 바라보는 눈빛인지도요. 김삿갓 본인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집을 나온 것도 사실은 그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이 자리 말고 다른 자리, 이 삶 말고 다른 삶, 그게 어디인지는 몰라도 일단 떠나고 싶었던 것, 저 여인은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겠지요.
그래서 저렇게 먼 산만 바라보는 거겠지요. 떠날 수 없으니 눈으로만 저 너머를 보는 거겠지요. 그 생각이 드니까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김삿갓은 아무데나 갈 수 있었거든요. 집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으니 오히려 어디든 갈 수 있었지요. 그런데 저 여인은 저 빨래터에 앉아 먼 산만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 답답함이 얼마나 클까 싶었지요. 그래서였을 겁니다. 그 눈빛에 시를 써주고 싶었던 게 당신 눈빛 속에 있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 눈빛이 이 봄날 냇가보다 더 깊고 더 멀리 있다는 건 알겠소? 그러니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하는 말을 시로 대신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붓이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저 눈빛을 담고 싶었지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걸 수 없으니 시가 대신 말을 걸어주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봄 냇가의 방망이 소리 고운데 먼 산 바라보는 눈빛은 더 곱구나. 빨래는 물결 따라 흘러가도 그 눈빛은 어디로 흘러가나. 시가 완성됐습니다. 짧은 시였지요. 그런데 이 시 속에 김삿갓이 하고 싶었던 말이 다 담겼습니다. 저 눈빛이 예쁘다는 것, 그리고 저 눈빛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궁금하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지요. 그 시를 읊었습니다. 크지 않은 목소리로 그냥 혼자 중얼거리듯이요. 그런데 봄바람이 그 소리를 받아서 냇가 쪽으로 흘려보내버렸지요. 여러분, 가끔 이런 일이 있지요. 혼자 중얼거렸는데 옆 사람이 다 들어버린 일, 그날 김삿갓이 딱 그 꼴이 됐지요. 본인은 혼잣말처럼 읊었는데 봄바람이 그걸 다 전달해버린 겁니다. 그 시가 빨래터로 흘러갔습니다. 안악들이 고개를 들고 서로 눈짓을 했지요. 어머, 저 삿갓 쓴 분이 시를 읊었어. 어디 보게, 우리 보고 한 건가? 아니 저기 저 아가씨 보고 한 것 같은데? 안악들이 킥킥대며 그 여인을 봤지요. 그 여인도 들었습니다. 빨래를 하던 손이 또 멈췄지요. 고개를 들었는데 이번엔 먼 산이 아니라 바위 위에 나그네를 봤습니다. 눈이 잠깐 마주쳤지요. 그 여인이 얼른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먼 산을 바라보는 척했지요. 그런데 입가에 작은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아주 작은 웃음이었지요. 본인도 모르게 피어난 웃음 같았습니다. 우리 김삿갓, 그 웃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냥씩 웃었지요. 말도 없이, 그냥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어떤 만남은 말보다 웃음이 먼저거든요. 이름도 모르고 말 한마디 나눈 것도 없지만 그 작은 웃음 하나가 뭔가를 전해줬거든요. 당신 눈빛 봤소. 그리고 그 눈빛이 참 좋았소. 하는 것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지요. 말 한마디 나눈 것도 없는데, 이름도 모르는데, 그냥 눈빛 한 번, 웃음 한 번이 전부인데. 그런데 그게 이미 하나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김삿갓이 시를 읊었고 여인이 웃었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저 눈빛 속에 담긴 게 뭔지 모르지만 그게 예쁘다고 느꼈고 그 마음을 시로 건넸고 그 시를 받은 사람이 웃었지요. 조선 팔도를 다 걸어도 이런 순간이 흔하지는 않았거든요. 그 봄날 냇가 바위 위에서 우리 김삿갓은 그걸 알았습니다. 말 한마디 나눈 것도 없는데 이미 뭔가가 전해졌다는 거요. 그게 시의 힘이기도 하고 봄바람의 힘이기도 하고 어쩌면 그 여인의 웃음 하나가 가진 힘이기도 했지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 꼭 말이 필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가끔은 눈빛 하나, 웃음 하나가 긴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하거든요. 우리 김삿갓이 그날 냇가 바위에서 배운 게 바로 그거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나중에 또 어떤 시가 됐을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그 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알았겠지요. 조선 팔도 어디를 가도 이런 순간은 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지나치면 그만인 빨래터였는데 발이 멈추고 눈이 멈추고 마음이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인연이라는 거겠지요. 잡으려고 잡은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다 딱 걸린 것
봄날 물소리처럼 자연스럽게 흘러와서 잠깐 머물다 간 것, 그리고 그렇게 머문 자리에 시 하나가 남은 것이지요. 봄날 냇가에서 봄바람이 시를 전해주던 그 짧은 순간이 김삿갓한테는 평생 기억에 남는 봄이 됐을 겁니다. 봄은 해마다 오지만 그런 봄날은 두 번 오지 않으니까요. 집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런 봄날 하나는 가슴속에 꼭 품고 다닐 수 있었지요. 그게 길 위에 사람이 가진 유일한 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기억 속에 새겨진 봄날 하나, 그게 김삿갓의 집이었지요. 시를 다 읽고 나서 우리 김삿갓,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야 한다는 걸 알았지요. 그런데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시를 들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입가에 피어난 그 작은 웃음을 봤으니까요. 그 웃음 하나가 오래 걷느라 무거워진 발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지팡이를 집어들고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지요.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돌아보는 순간 발이 멈출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한 번 멈추면 다시 걷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았지요. 우리 김삿갓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집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고 내일 어디서 밥을 먹을지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군가 곁에 머문다는 건 그 사람한테 짐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 여인한테는 저 여인이 살아야 할 자리가 있었지요. 따뜻한 아랫목도 있고 내일도 있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그 자리. 김삿갓의 길 위에는 그런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데 등 뒤에서 방망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탁, 탁 닭가처럼 규칙적이고 경쾌한 소리였지요. 그런데 이번엔 그 소리가 왠지 서럽게 들렸습니다. 가면 갈수록 소리가 작아졌지요. 그러다 고갯마루를 하나 넘으니 그 소리가 완전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 참 이상했지요. 소리가 사라진 건데 왜인지 뭔가를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만난 것도 없는데 헤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봄날 냇가의 눈빛이 한참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인데, 말 한마디 나눈 것도 없는데, 그냥 눈빛 한 번, 웃음 한 번이 전부였는데, 고갯마루를 넘어서도 그 눈빛이 생각났지요. 그 다음 마을에 들어서도 생각났고요. 그날 밤 어느 처마 밑에서 잠을 청할 때도 생각났답니다. 그게 사람 마음이지요. 뭐 잡을 수 없으니까 더 오래 남는 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엔 뒷부분이 있거든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김삿갓이 마을 어귀 어느 처마 밑에 자리를 잡았지요. 봄밤이라 그리 춥지는 않았는데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냇가 빨래터가 떠올랐거든요. 탁탁탁 방망이 소리, 졸졸졸 물소리. 그리고 그 여인이 먼 산을 바라보던 눈빛. 입가에 피어나던 그 작은 웃음. 한참을 그렇게 누워있다가 우리 김삿갓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올려다봤지요. 그러더니 혼자 중얼거렸답니다. 이상하다. 왜 자꾸 생각이 나는 걸까? 오래 길을 걸어온 사람이에요. 만나고 헤어지는 일이 밥 먹는 것만큼 흔했지요. 그런데 이날 밤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눈을 감아도 그 눈빛이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한참을 앉아있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이 냇가 쪽으로 향했지요. 낮에 걸어온 길을 거꾸로 걸어간 겁니다. 물론 그 시간에 빨래터에 사람이 있을 리 없었지요. 안악들도 다 돌아갔고 냇가엔 물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냇물 위에서 반짝였지요. 김삿갓이 낮에 앉았던 바위에 다시 걸터 앉았습니다. 냇물을 바라봤지요. 낮엔 그렇게 시끄럽던 빨래터가 달빛 아래 조용했습니다. 그때 문득 뭔가를 발견했지요. 빨래터 돌 위에 뭔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가가 보니 수건 한 장이었어요. 말려놓다 깜빡하고 두고 간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놓고 간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김삿갓이 그 수건을 들어봤습니다. 아직 빨래 냄새가 났어요. 봄 냇물 냄새, 비누 냄새, 그리고 봄 햇살 냄새.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냇물 위를 흘러갔지요. 바람이 버들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이윽고 김삿갓이 그 수건을 살며시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붓을 꺼내 근처 돌 위에 짧은 글 하나를 남겼지요. 봄 냇가에 달이 뜨니 낮에 보지 못한 것이 보이는구나. 빨래터엔 아무도 없건만 누군가 있는 것 같아 돌아왔소.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처마 밑으로 돌아가 누웠지요. 그날 밤은 신기하게도 금방 잠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세요? 낮에 떠났다가 밤에 다시 돌아온 것, 아무도 없는 빨래터에 혼자 앉아 달빛을 본 것, 그리고 아무도 못 볼 돌 위에 시를 남긴 것,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와서 달빛만 보다 간 것, 그게 우리 김삿갓이 할 수 있는 전부였지요. 우리 김삿갓은 그 여인을 잡지 않았습니다. 잡을 수 없어서가 아니었지요. 길 위에 사람이 누군가를 붙잡는 건 그 사람의 하늘을 가리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시를 남겼습니다. 가져가는 대신 두고 갔지요. 그 시가 오래도록 그 사람 곁에 남아 따뜻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이지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지요? 잡고 싶었지만 잡지 못했던 것들.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것들. 그 마음들이 전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어딘가에 시처럼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 어떠셨는지 남겨주시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우리 김삿갓처럼 허허 웃으며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